당신 앞에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한쪽 문 뒤에는 안정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미래, 경제적 여유, 평온한 일상.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쪽 문 뒤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가슴 뛰는 순간들, 영혼의 교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떨림. 그러나 동시에 불확실한 내일도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문을 열겠습니까? 사랑이냐, 안정이냐?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모순 속 주인공의 선택을 통해 우리 삶의 모순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이 콘텐츠는 원작을 바탕으로 줄거리를 요약하고 해설을 덧붙여 정리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감정과 섬세한 문장을 온전히 느끼고 싶다면 양 기자님 작가의 모순 원작을 꼭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진지는 25살의 직장 여성입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하고 무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며 또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기억은 부모의 불화와 이혼, 그리고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자매, 어머니와 이모의 대비된 인생에서 비롯됩니다. 진진이 어릴 적 집안의 공기는 늘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한 뒤 경제적으로 무능한 가장이 되었고 그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끊임없이 상처냈습니다. 그는 쉽게 예민해졌고 사소한 일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는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가계부를 붙들고 생활을 계산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생활비는 늘 부족했고 그 부족함은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돈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과 책임, 사랑의 무게가 얽힌 문제였습니다. 진지는 어린 나이에 그 싸움을 목격했습니다. 방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 식탁 위에 내려앉은 침묵, 무겁게 닫히는 문소리 같은 장면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때 큰 꿈을 품고 있었지만 실패 이후 점점 작아졌고 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가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간극은 점점 벌어졌습니다. 결국 부모는 이혼합니다. 이혼은 갑작스러운 사건이라기보다 이미 예견된 결말처럼 다가왔습니다. 진지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고 아버지와는 점차 멀어집니다.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원망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쓸쓸하게 등을 보이던 그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혼 이후 더욱 강해졌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며 딸을 키워냈고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이모는 어머니와 얼굴이 거의 같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둘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이모는 비교적 조건이 좋은 남자와 결혼했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넓은 집, 정돈된 가구, 넉넉한 생활은 진진에게 또 다른 세계처럼 보였습니다. 같은 얼굴을 가진 두 여자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은 어린 진진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진진은 자라면서 두 자매의 삶을 비교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사랑을 믿고 결혼했습니다. 조건보다 감정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경제적 빈곤과 이혼이라는 현실이 남았습니다. 반면 이모는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 결혼했고 겉보기에는 안정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직업이 안정적이고 가정은 평온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진지는 이모의 삶에도 균열이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이모의 표정에는 종종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가 스칩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예의 바르고 정돈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뜨거움이 없습니다. 대화는 형식적이고 일상은 매끄럽지만 생동감이 부족합니다. 안정은 있으나 설렘은 희미합니다. 이 대비는 진진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습니다. 결혼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가? 사랑인가 조건인가? 감정인가 현실인가? 어머니와 이모의 삶은 서로 다른 답처럼 보이지만 어느 쪽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25이 된 진진 앞에 두 남자가 등장합니다. 김장우는 성실하고 묵직한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을 성실히 이어가고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입니다.
그는 결혼을 전제로 진진을 만나며 집 마련과 저축 계획을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장우와 함께 있으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대화는 자극적이지 않지만 안정적이고 관계는 예측 가능합니다. 장우는 진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년 안에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모아둔 돈에 2년 더 저축하면 충분합니다. 우리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빨리 모을 수도 있겠죠. 그의 말에는 허황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고 실현 가능합니다. 그는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명절에는 성묘를 빠지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며 승진 가능성도 높습니다. 진진의 어머니는 장우를 마음에 들어합니다. 저런 사람이면 믿을 수 있겠다. 너를 고생시키지 않을 것 같아. 어머니의 말 속에는 자신의 지난 날에 대한 후회가 묻어 있습니다. 반면 이우영은 전혀 다른 성향입니다. 그는 지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세상의 모순과 인간의 위선을 날카롭게 바라봅니다. 진진과 나누는 대화는 일상을 넘어 철학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진진 씨는 왜 살아요? 그냥 생존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언제예요? 우영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영과 함께 있으면 진진은 자신의 생각이 확장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감정은 강렬하고 관계는 생동감 있습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카페에 앉아 문학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영은 즉흥적으로 지금 당장 나와요라고 전화하고 진진을 작은 갤러리나 인디밴드 공연장으로 데려갑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예측할 수 없지만 바로 그 예측 불가능함이 진진을 설레게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아직 불안정합니다. 직업도 미래도 확고하지 않습니다. 우영은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고 있지만 수입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달은 원고료가 많이 들어오지만 어떤 달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저축이요? 잘 안 돼요. 들어온 만큼 쓰게 되더라고요 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진진은 두 사람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장우를 선택하면 예측 가능한 미래가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과 평범한 가정 어머니처럼 고단하지 않은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에는 우영과 있을 때 느끼는 강렬한 설렘이 없습니다. 우영을 선택하면 사랑은 뜨겁지만 현실은 불확실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고민은 단순히 두 남자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어머니의 길을 반복할 것인지, 이모의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을 개척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구들은 진진에게 조언합니다. 요즘 세상에 사랑만으로 어떻게 살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또 다른 친구는 말합니다. 돈은 나중에 벌 수 있어도 진짜 사랑은 다시 만나기 힘들어. 내 가슴이 뛰는 사람을 택해. 진진은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고민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이 자문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느 날 이모의 가정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겉보기에는 안정적이던 결혼 생활에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 사건은 가족 모두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일요일 오후 진진과 어머니는 이모의 초대를 받아 이모 집을 방문합니다. 평소와 달리 이모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이모부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식사 후 이모가 입을 엽니다. 언니 진진이. 사실은 우리 상황이 좀 어려워졌어. 이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횡령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억울한 일이긴 한데 후배가 저지른 일인데 서류상으로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대. 어머니와 진진은 놀라서 말을 잃습니다. 언제나 완벽해 보이던 이모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남편을 해고하려고 해. 민사 소송도 걸릴 수 있대.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아. 이모는 처음으로 무너진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돈 문제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 진진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깨닫습니다.
안정 역시 완벽하지 않으며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인생은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며칠 후 진진은 이모와 단둘이 만납니다. 이모는 진진에게 고백합니다. 진진아, 이모가 너한테 솔직히 말할게. 이모 결혼 생활 겉으로만 좋아 보였어. 이모는 커피잔을 들었다 놓으며 말을 잇습니다. 이모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으로 결혼했어. 남편이 대기업 다니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어. 편했고 돈 걱정 없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빠진 것 같았어. 감정? 설렘? 그런 거. 우리는 함께 살지만 각자의 삶을 살아. 대화는 형식적이고 스킨십도 거의 없어. 그냥 동거인 같아. 이모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야 알았어. 위기가 왔을 때 우리에게는 서로를 지탱할 감정이 없더라. 원망해야 하는데 원망도 안 돼.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지지도 않아. 그냥 무감각해. 이 사건은 진진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어머니의 삶도 이모의 삶도 각각의 결핍을 안고 있습니다. 한쪽은 가난과 고단함, 다른 한쪽은 안정 속의 공허함을 품고 있습니다. 두 삶은 서로 다른 선택의 결과이지만 모두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4장 진진의 결정. 진진은 자신의 선택이 단순히 두 남자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인생 방향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어머니의 삶과 이모의 삶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낳았듯 자신의 선택 역시 또 다른 인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씩 짚어봅니다. 장우와 함께 있는 시간은 편안합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고 사소한 일에도 책임을 집니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추상적인 표현 대신 구체적인 수치를 말합니다. 몇 년 안에 얼마를 모으고 어떤 집을 구할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그의 세계는 명확하고 질서가 있습니다. 반면 우영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는 세상의 부조리와 인간의 이중성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진진은 그의 말에 자극을 받고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혼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책임의 형태로 구체화하지 않습니다. 장우는 여전히 한결같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이 결혼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미래를 제시합니다. 우영은 진진의 감정을 자극하지만 책임의 언어로 관계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있으나 확신은 없습니다. 진진은 오랜 시간 고민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어느 순간 진진은 깨닫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머니의 삶도 이모의 삶도 그리고 자신 앞에 놓인 두 남자 역시 모두 장점과 결핍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모순 속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택하면 불안을 감수해야 하고 안정을 택하면 설렘의 일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장우는 다시 한번 결혼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지만 더 이상 미루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태도는 일관되고 성실합니다. 우영은 여전히 진진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제도보다 감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진은 감정만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결혼을 앞둔 또래 친구들의 모습도 그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누군가는 조건을 따져 결혼하고 누군가는 사랑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갈등을 겪습니다. 결혼은 선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이 점점 또렷해집니다. 긴 고민 끝에 진진은 장우를 선택합니다. 그 결정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을 택한 결과입니다. 그녀는 안정이 사랑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더라도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보기로 합니다. 진진은 우영을 만나 자신의 결정을 전합니다. 우영 씨 미안해요. 저는 장우 씨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우영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진진 씨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바랄게요. 동시에 우영과의 시간은 기억 속에 남습니다.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지 상상하지만 그 가능성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닙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진진의 마음은 완전히 평온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영과의 대화가 떠오르고 어머니의 지난 날이 스칩니다. 그러나 그녀는 압니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아쉬움은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중요한 것은 선택 이후의 태도라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진진은 부모를 다시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실패와 나약함도 하나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강인함 역시 고통의 결과였음을 인정합니다. 두 자매의 삶은 서로 다른 선택이었지만 모두 그 나름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진진은 이제 자신의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완전한 확신은 없지만 모순을 인정한 채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과 안정,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했지만 지금의 선택을 책임지기로 합니다. 그녀의 결혼은 모든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일상의 출발입니다. 이야기는 거창한 결말 대신 한 사람이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순간에서 멈춥니다. 진진은 더 이상 완벽한 답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가기로 합니다.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두 남자의 이야기를 지나온 끝에 그녀는 깨닫습니다. 인생은 모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모순을 끌어안는 것이 결국 삶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렇게 안진진의 선택 이후의 시간은 조용히 이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안진진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작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현대 한국 사회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지, 작품이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사랑과 안정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입니다. 그러나 작가는 단순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분법 자체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어머니는 사랑을 선택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안정을 선택했지만 역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랑도 안정도 그 자체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품은 질문합니다. 과연 사랑과 안정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는 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믿는가? 이러한 이분법은 누가 만들어낸 것인가? 현대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여전히 경제적 안정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3년 한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72%가 결혼 상대의 경제력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응답자의 89%가 감정적 교감을 가장 중요한 결혼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우리는 모순적입니다. 사랑도 원하고 돈도 원합니다. 이상도 꿈꾸지만 현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작품은 바로 그 모순을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진진의 선택은 어머니의 실패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머니가 사랑을 택하고 실패했기에 진진은 안정을 택하려 합니다. 이것은 세대 간 트라우마가 어떻게 전승되고 다음 세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세대 간 전이 인터제너레이셔널 트랜스미션이라고 부릅니다. 부모 세대가 경험한 고통은 직접적인 학습을 통해 자녀 세대에게 전달됩니다. 진진이 장우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머니처럼 고단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품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모의 사례를 통해 부모의 실패를 피하려는 선택 역시 완벽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모는 어머니와 정반대의 선택을 했지만 그 역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부모 세대의 실패를 피하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 작품에서 주목할 점은 선택의 주체가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진진은 수동적으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택합니다. 두 남자 모두 그녀를 원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진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자유로운가?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진의 선택은 어머니와 이모라는 선례에 제약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대, 경제적 현실, 나이에 대한 압박 등 보이지 않는 많은 요인들이 그녀의 선택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작품은 이를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진진이 장우를 선택한 것은 전적으로 그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삶을 택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타협일까요? 아니면 현명한 판단일까요? 작품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선택 이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안진지는 전형적인 현대 한국 여성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며 경제적으로 자립했습니다. 그녀는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년 전, 50년 전의 여성들과 달리 그녀는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동시에 부담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자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진진의 성격을 살펴보면 그녀는 매우 신중한 사람입니다. 섣불리 결정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따져봅니다. 어머니와 이모의 삶을 관찰하고 두 남자를 비교하며 자신의 감정을 분석합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더 합리적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때문에 결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모든 선택지의 장단점을 알기 때문에 완벽한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망설입니다. 진진의 최종 선택은 사랑이 아닌 안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물질주의로 비판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선택은 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목격한 결과입니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난이 얼마나 인간을 무너뜨리는지를 그녀는 어린 시절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김장우는 안정형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는 계획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예측 가능합니다. 그에게 삶은 관리의 대상입니다. 미래는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장우 같은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높이 평가받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부모가 자랑스러워하며 결혼 시장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장우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열정? 낭만? 예측 불가능함? 작품은 명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진진이 그와 있을 때 느끼는 무언가의 부재를 암시합니다. 반면 이우영은 불안정형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는 즉흥적이고 감각적이며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에게 삶은 경험의 대상입니다. 미래는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영 같은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서 이중적으로 평가받습니다. 한편으로는 멋있다, 자유롭다는 찬사를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책임하다, 현실 감각이 없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영에게 부족한 것은 분명합니다. 안정성입니다. 경제적 기반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랑만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요? 그는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작가가 어느 쪽도 악인으로 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우도 우영도 모두 선한 사람들입니다. 진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다만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이것이 작품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안정인가 열정인가? 그리고 과연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는가? 어머니와 이모는 쌍둥이입니다. 같은 유전자, 같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파를 대표합니다. 그녀는 감정을 따랐고 조건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고통이었습니다. 이혼, 빈곤, 고독.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적어도 진정으로 사랑했던 시간이 있었다고, 그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믿으려 합니다. 이모는 현실파를 대표합니다. 그녀는 이성을 따랐고 조건을 우선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안정이었습니다. 넓은 집, 경제적 여유, 사회적 체면.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삶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형식적이고 일상에는 생동감이 없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를 부러워합니다. 어머니는 이모의 경제적 안정을 부러워하고 이모는 어머니가 한때 경험했던 뜨거운 사랑을 부러워합니다. 작가는 이 두 인물을 통해 극명한 대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삶인가? 작품은 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에서 어머니와 이모가 쌍둥이라는 설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 장치입니다. 쌍둥이는 같음을 상징합니다. 같은 유전자, 같은 시작점. 그들은 동일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선택이 그들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이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조건보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자매 모두 완전히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은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완벽할 수 없다는 것,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진진에게 어머니와 이모는 일종의 미래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녀는 두 자매를 통해 각각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안정을 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저주이기도 합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무지의 행복이 때로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명확한 결말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진진이 장우를 선택한 후 어떻게 되는지, 그녀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후회하는지 만족하는지 작품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작가는 독자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열린 결말은 독자를 능동적 참여자로 만듭니다. 우리는 진진의 선택에 대해 각자 판단해야 합니다. 그녀의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아니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인지. 더 나아가 작품은 선택 이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진진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지는 선택 그 자체보다 선택 이후 그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통찰입니다. 실제로 결혼 연구들은 보여줍니다. 결혼의 성공은 배우자를 잘 선택했느냐보다 선택 이후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더 많이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9. 시간 구조 과거 마이너스 현재 마이너스 미래의 중첩. 이 작품의 시간 구조는 독특합니다. 진진의 현재, 어머니의 과거, 진진의 미래가 서로 겹쳐집니다. 진진은 어머니의 과거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려 합니다. 어머니가 사랑을 택하고 실패했으니 나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모의 사례는 이러한 단순한 인과관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어머니와 반대의 선택을 한 이모 역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대 간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의 실수를 피하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세대는 자신만의 문제와 마주해야 합니다. 또한 작품은 시간의 비가역성을 강조합니다. 진진이 장우를 선택하는 순간 우연과의 가능성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선택을 무겁게 만듭니다. 공간은 이 작품에서 중요한 상징적 기능을 합니다. 어머니의 작은 원룸은 경제적 궁핍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자립과 자유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좁지만 온전히 자신의 공간입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공간입니다. 반면 이모의 넓은 아파트는 경제적 안정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공허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넓지만 차갑습니다. 물건은 많지만 따뜻함은 없습니다. 진진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장우와 함께할 전셋집입니다. 소유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공간. 크지는 않지만 충분한 공간. 이것은 진진의 타협을 상징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선택. 공간은 또한 계급을 상징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주거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삶의 질을 모두 대변합니다.
진진의 선택은 결국 어떤 공간에서 살 것인가, 어떤 계급에 속할 것인가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 한국 사회의 결혼 풍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입니다. 30년 전에 비해 5년 이상 늦어졌습니다. 왜 결혼이 늦어지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결혼하려면 집이 필요하고 결혼식 비용이 필요하고 신혼살림을 장만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평균 결혼 비용은 약 3억 원에 달합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이 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이 해야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과거 여성에게 결혼은 거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여성도 교육받고 직장을 가지며 경제적으로 자립합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진진 같은 여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택의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흥미로운 현상은 연애와 결혼이 점점 분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진과 우영의 관계가 좋은 예입니다. 진진은 우영을 사랑합니다. 그와 있을 때 가슴이 뜁니다. 그러나 결혼 상대로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사랑하면 결혼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사랑과 결혼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경제적 동반자 관계, 출산과 육아의 협력 관계, 노후 대비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제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으로 연애하고 이성으로 결혼한다. 진진의 선택이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냉소적일까요? 아니면 현실적일까요?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점점 스펙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들은 회원들을 학력, 직업, 연봉, 외모, 재산 등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마치 상품을 분류하듯. 그리고 사람들은 비슷한 등급끼리 매칭됩니다. 장우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적 직장, 구체적인 재정 계획, 성실한 성격. 결혼 시장에서 그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우영은 스펙이 약합니다. 불안정한 직업, 불확실한 미래. 그의 지적 능력이나 감수성은 스펙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본주의적인 현상입니다. 사람을 교환 가능한 상품처럼 취급합니다. 감정이나 개성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측정 가능한 조건들이 우선시됩니다. 진진의 선택은 이러한 시스템에 순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스펙이 좋은 장우를 선택했으니까요. 그러나 작품은 이를 단순히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진진은 경제적으로 자립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세대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어머니 세대의 여성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두려웠고 불행한 결혼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나 진진 세대는 다릅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이혼해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혼의 의미를 바꿨습니다. 결혼이 생존 전략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진진이 장우를 선택하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더 나은 삶입니다. 경제적 여유, 안정감, 예측 가능한 미래. 이것은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부담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성들은 왜 결혼하는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이 작품을 페미니즘 관점에서 읽으면 흥미로운 지점들이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진지는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남자 모두 그녀를 원하고 최종 결정은 그녀의 몫입니다. 이것은 여성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진진의 선택은 여러 제약 안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실패, 사회적 기대, 나이에 대한 압박, 경제적 현실. 특히 나이는 중요한 제약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결혼 정년기는 여전히 엄격합니다. 진지는 25입니다. 사회는 그녀에게 빨리 결정하라고 압박합니다. 또한 진진의 선택지도 제한적입니다. 사랑 아니면 안정. 왜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전제됩니까? 사랑도 있고 경제력도 있는 남자는 없는 걸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완벽한 남자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가 여성에게만 이런 선택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이런 딜레마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진진이 경제적 안정을 중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질주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구조적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큽니다. 같은 일을 해도 여성은 남성보다 30% 이상 적게 받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면 재취업은 더욱 어렵습니다. 진진이 장우를 선택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응입니다. 혼자서는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 결혼이 일종의 경제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혼 후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혼자 생계를 책임지며 딸을 키우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주의가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작품에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장우는 평범한 가정을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아이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전통적으로 결혼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출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여성들에게 출산은 더 이상 자동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2024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많은 기혼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경력 단절, 육체적 고통, 경제적 부담.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까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여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진의 선택에서 이러한 고민이 배제된 것은 현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머니와 진진의 관계는 세대 간 여성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어머니 세대는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낭만적이었고 이상주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실패한 결혼, 경제적 고난, 이혼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진진 세대는 어머니 세대의 실패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입니다. 더 계산적입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단지 학습한 것뿐입니다. 어머니 세대의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작품은 보여줍니다. 이모 세대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현실적 선택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렇다면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품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만 던질 뿐입니다. 이 작품의 문체는 매우 절제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감정 표현이나 화려한 수사가 없습니다. 사건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인물의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이러한 미니멀리즘적 기법은 작품의 주제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현대인의 삶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큰 사건보다는 작은 선택들의 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작가는 의도적으로 극적인 장면을 피합니다. 이모 가정의 위기도 자세히 묘사되지 않습니다. 장우와 우영 사이의 갈등도 격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이것은 현대 한국 문학의 중요한 경향입니다. 과거의 문학이 거대한 역사나 사회 문제를 다뤘다면 현대 문학은 개인의 일상과 내면에 주목합니다. 이 작품에서 주목할 점은 대화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 대화가 생략됩니다. 진진이 장우를 선택하는 순간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진진이 우영과 헤어지는 장면도 간략합니다. 이것은 문학적 선택입니다. 작가는 말보다 침묵이, 대화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모 집의 침묵은 의미심장합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침묵이 자리 잡았다는 표현은 이모 부부의 관계를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침묵은 종종 소통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 표현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이 작품은 반복과 대칭의 구조를 교묘하게 활용합니다. 어머니와 이모의 대칭 사랑 vs 안정. 장우와 우영의 대칭 현실 vs 이상. 어머니의 과거와 진진의 현재의 반복. 이러한 구조는 작품에 균형감을 부여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양쪽을 공정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반복은 세대 간 패턴의 전승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어머니가 겪었던 딜레마를 진진도 겪습니다. 다만 선택이 다를 뿐입니다. 이것은 비관적일까요? 아니면 현실적일까요? 인간은 같은 문제를 세대를 거쳐 반복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작품은 보여줍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 작품은 열린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진의 선택 이후 이야기는 계속되지만 그 내용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독자에게 해석의 자유를 줍니다. 어떤 독자는 진진의 선택을 긍정적으로 볼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어떤 독자는 부정적으로 볼 것입니다. 타협하고 포기한 것이라고. 문학 이론에서는 이를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합니다. 작품의 의미는 텍스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완벽하게 이를 실현합니다. 작가는 판단을 유보하고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23. 현대 한국 문학에서의 위치. 이 작품은 2020년대 한국 문학의 중요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첫째, 여성 서사의 부상입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고민을 여성의 언어로 풀어냅니다. 둘째, 일상의 재발견입니다. 거대 서사 대신 개인의 선택, 작은 고민, 내면의 갈등에 주목합니다. 셋째, 명확한 답 대신 질문을 던집니다. 교훈이나 메시지를 강요하지 않고 독자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넷째, 사회적 맥락에 대한 섬세한 관찰입니다. 결혼, 경제, 계급, 세대 등 한국 사회의 현실을 예리하게 포착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 작품을 단순한 연애 소설이 아닌 시대를 반영하는 문학 작품으로 만듭니다. 이 작품에 대한 독자 반응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뉩니다. 진진의 선택을 지지하는 독자들. 현실적이고 성숙한 선택이다. 사랑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어머니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지혜.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한 것. 이들은 진진의 선택을 실용주의의 관점에서 옹호합니다. 결혼은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결합이므로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진진의 선택을 비판하는 독자들. 자본주의에 굴복한 것. 진정한 사랑을 포기한 것. 안정이라는 이름의 감옥을 택한 것. 결국 이모처럼 공허한 삶을 살게 될 것. 이들은 진진의 선택을 타협으로 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고 조건을 택한 것은 결국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논쟁이 단순히 작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사실 자신의 선택,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 성별에 따른 반응 차이. 독자 반응을 분석하면 성별에 따른 흥미로운 차이가 보입니다. 여성 독자들은 대체로 진진에게 공감합니다. 그녀의 고민을 자신의 것으로 느낍니다.
많은 여성 독자들이 비슷한 딜레마를 경험했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나의 이야기다. 진진의 고민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읽는 내내 답답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후회할 것 같다는 그 감정을 잘 표현했다. 반면 남성 독자들의 반응은 다소 다릅니다. 일부는 진진의 선택을 계산적이거나 냉정하다고 평가합니다. 장우나 우영의 입장에 감정이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혼에 대한 성별 간 경험과 인식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여성들은 결혼에서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세대에 따른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어머니 세대 독자들 50대 이상은 진진의 선택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우리 때와 달리 요즘 애들은 현실을 안다. 사랑만 믿고 결혼했다가 고생한 우리 세대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현명한 선택이다. 결혼은 현실이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합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경제적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반면 진진과 비슷한 나이대 20-30대 독자들은 더 복잡한 반응을 보입니다. 공감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는 이해되지만 감정적으로는 슬프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계속 고민하게 된다. 이들은 여전히 답을 찾고 있습니다. 완전히 현실에 굴복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상만 좇을 수도 없는 딜레마 속에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한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인기 게시물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진진이라면 장우와 우영 중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고 거의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장우 선택.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장우.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식지만 경제적 안정은 지속된다. 우영 선택. 인생은 한 번뿐인데 진짜 사랑을 포기하고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다. 제3의 의견. 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가? 사랑도 있고 경제력도 있는 사람을 찾으면 안 되나? 마지막 의견은 작품이 제기하는 이분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과 안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는가? 이 작품은 단순한 문학 작품을 넘어 사회적 담론을 형성했습니다. 결혼, 사랑, 경제적 안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뉴스 기사, 칼럼, 팟캐스트에서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특히 진진의 딜레마라는 표현이 하나의 용어가 되었습니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상황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작품이 시대의 핵심적 고민을 포착했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문학은 단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가진 질문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이 작품은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실존주의 철학과 연결됩니다.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미리 정해진 본질이 없이 태어나며 선택을 통해 스스로를 만들어간다고. 진진의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 앞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길도 이모의 길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을 통해 자신을 규정합니다. 사르트르는 또한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의 형벌을 받았다. 선택의 자유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저주입니다.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무겁습니다. 진진이 느끼는 고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선택할 수 있지만 바로 그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후회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작품은 이 명제를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진진이 장우를 선택하면 우영을 향한 사랑을 포기한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우영을 선택했다면 경제적 불안정을 후회할 것입니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다면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후회는 인간 조건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들은 영원히 만약의 형태로만 남습니다. 작품이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는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직한 인정입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품은 말합니다.
후회를 피하려 하지 말고 선택 이유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라고. 이 작품은 근본적으로 묻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진지는 우영을 사랑합니다. 그와 있을 때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결혼 상대로는 장우를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진진이 우영을 향해 느낀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서구 문화에서 사랑은 종종 낭만화됩니다. 사랑이 전부다.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식의 믿음. 그러나 이 작품은 도전합니다. 과연 그런가? 사랑만으로 충분한가? 동양 철학, 특히 유교적 관점에서 결혼은 사랑보다 책임과 의무의 문제였습니다.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며 사회적 역할의 수행이었습니다. 진진의 선택은 어쩌면 동양적 현실주의로의 획일 수 있습니다. 감정보다 지속 가능성, 열정보다 안정성. 이것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더 성숙한 사랑의 형태일까요? 궁극적으로 이 작품은 행복에 대해 묻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했을까요? 사랑했지만 가난했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진정으로 사랑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모는 행복했을까요? 안정적이지만 공허했고 감정적 교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경제적 걱정은 없었습니다. 진지는 행복할까요? 작품은 답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 UDAIMONIA를 좋은 삶으로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쾌락이 아니라 덕을 실현하는 삶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진진의 행복은 장우를 선택했느냐, 우영을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선택 이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진이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후회하며 만약을 생각한다면 어떤 선택을 했든 불행할 것입니다. 이 작품을 다 읽고 나면 우리는 하나의 핵심 질문과 마주합니다. 완벽한 선택이 불가능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단지 결혼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직업 선택 돈을 많이 주는 일 vs 좋아하는 일. 거주지 선택 기회가 많은 대도시 vs 삶의 질이 좋은 소도시. 시간 배분 일 vs 가족 vs 자기개발. 모든 선택은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작품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불완전성을 인정하라.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 대신 당신의 선택을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이 작품은 암묵적으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합니다. 왜 사랑과 돈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느낄까요? 그것은 사회 구조 때문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랑도 있고 경제력도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집값은 치솟고 생활비는 늘어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경제적 안정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진진의 선택을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사회 구조의 산물입니다. 만약 주거비가 저렴하고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사회 안전망이 튼튼하다면 진진은 우영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을 택해도 생존의 위협이 없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 작품은 비관적일까요? 희망적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어머니도 불행하고 이모도 불행하고 진진의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고 후회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읽으면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진진은 선택합니다. 그녀는 마비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녀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둘째, 작품은 선택 이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 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을 줍니다. 셋째, 진진은 성장합니다. 어머니와 이모를 관찰하고 자신을 성찰하며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희망입니다. 넷째, 작품은 대화를 만듭니다. 독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토론하게 하며 함께 답을 찾아가게 합니다. 이 작품을 읽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명확한 답은 아닙니다. 작품은 장우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 혹은 우영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남는 것은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나의 선택을 나는 책임질 수 있는가? 좋은 문학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작품은 바로 그런 문학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진진입니다. 각자의 장우와 우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작품이 주는 위안은 이것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완벽한 선택을 못하는 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고. 모두가 불완전함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고. 작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진진의 선택 이후의 시간은 조용히 이어진다. 이 문장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진진의 이야기는 선택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함께 새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하고 그 선택과 함께 살아갑니다. 후회도 하고 만족도 하며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확신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때로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진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기까지 우리는 안진진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왔고 이 작품이 던지는 질문들을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이 작품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진진이 겪는 고민은 허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현대인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한국의 평균 초혼 연령은 계속 늦어지고 있고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진진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선택을 찾다가 지쳐버린 사람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이것을 비관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 세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거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결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진 같은 고민 자체가 사치였습니다. 진진이 고민할 수 있다는 것,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진보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불완전성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완벽한 선택, 완벽한 파트너, 완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둘째, 선택 이후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 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선택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셋째, 자신의 기준을 세우는 지혜입니다. 부모의 실패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회의 기대에 맞추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넷째, 선택을 책임지는 성숙함입니다.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섯째,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 관용입니다. 누군가 사랑을 택했다고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안정을 택했다고 물질주의자라고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의 선택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진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자신이 내린 선택들, 포기한 가능성들, 그리고 앞으로 내려야 할 결정들.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마비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진진처럼 우리는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완전함 속에서도 모순을 안고도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작품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이후의 시간이 조용하지만 의미 있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선택의 무게 안진진 이야기의 작품 해설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